네, 도깨비 모터스의 이상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이고요.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입니다. 지금 위치가 경기도 화성, 그리고 남은 키로수가 193km 남아 있는데, 한번 부산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까지 한번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갈지 한번 슬 출발해 볼게요. 네, 지금 80km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특징은 조용합니다. 그냥 조용한데 엔진 소리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도로 노면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뭐 시동이 걸렸는지 뭐 꺼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정숙성과 그리고 승차감은 일반 우리 뭐 기존의 아이오닉이나 아반떼 그런 차들과 승차감은 비슷하고요. 단지 전기로 간다는 거. 지금 이제 남은 키로수가 177km인데 그냥 전기로 간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은 아까 천안휴게소에서 한 3,000원치 넣었죠. 3,000원치 넣고 지금 이제 상주영천 고속도로 지금 달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도깨비 모터스의 이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7년식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급은 N이고요. 키로수는 17,000km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 차량입니다. 이번에 이 차량은 경기도 화성, 화성에서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이고요. 차량의 특징은 연비가 끝내줍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에서 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총 이제 연료비죠. 그러니까 전기비죠. 전기세가 15,000원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회원이라서 15,000원인데 또 이제 전기차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이 전기세가 거의 절반 가격으로 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싸게 온 편인데 아무튼 경기도 화성에서 이제 부산까지 약 한 400km 정도 됩니다. 이 400km 거리를 15,000원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말할 필요 없겠죠. 뭐 쉽게 말해서 만약에 400km라 치면 하루에 왕복으로 40km를 출퇴근 하시는 분이 이 차를 타시게 되면 약 15,000원으로 10일 정도를 출퇴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주 5일 근무 하시는 분들은 20일이면 800km 이 정도 타겠네요. 그러면은 약 3만원으로 한 달을 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차량의 또 장점은 정비할 게 없습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없고요. 미션이 없기 때문에 미션 오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브레이크 수명도 엄청나게 오래가요. 그리고 부동액이 있긴 있는데 이 부동액은 이제 엔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액이 썩을 일도 없습니다. 제어 플러그도 없고요, 연료 필터도 없고요, 그렇다고 타임벨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량은 그냥 배터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과연 이제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계속 도래할 텐데 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한 10년이 되돌아오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이제 곧 4년이죠. 그거밖에 안 된 차량이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타고 내려온 느낌으로는 저도 정말 한 대 갖고 싶을 정도로 정말 유지비라든지 모든 게 저렴할 것 같습니다. 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외관입니다. 지금 저 엔카 진단을 오늘 오후에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카 진단은 나중에 엔카 광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이제 엔카 진단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겁니다. 엔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판단하시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또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엔카의 성능 점검 기록부, 그리고 가격, 사진 등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내연기관 엔진하고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찍어온 유튜브 방식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시동을 걸었고요.
시동을 걸었는데 그냥 이게 답니다. 시동을 거는 상태가 이게 달아서 엔진 진동 체크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오일 있고요, 부동액 있고요, 배터리 있고요. 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엔진 오일이 없기 때문에 누유도 없고요, 미션 오일이 없기 때문에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사고가 있나 없냐, 뭐 그것만 확인 가능하네요. 그래서 엔진룸의 리뷰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차는 그냥 키로수만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진룸이고요. 엔진룸에 보시면 모터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달랑 덩그러니 모터 한 대 있고요. 옆에 부동액이 보이는데 아마 모터를 냉각시켜주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뭐냐면 처음에 시동을 걸 때 뭐 이 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겠지만 초기에 전기장치를 켜기 위한 배터리가 있어서 그게 사용하는 거는 시동 걸 때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똑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브레이크 오일은 잠깐, 브레이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 외에는 라지에다가 없기 때문에 또 간단합니다. 라지에다 내봐야 안에 펜이 있긴 있는데 이 부동액을 뭐 해주는 그런 펜이 있네요.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에 사실 뭐 시동이 좀 켠 상태인데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이 켜졌습니다. 지금 이게 시동이 켜져 있는 거예요. 주행거리는 169km가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가볼게요. 뭐 리뷰해 드릴 게 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상태로 갑니다. 자, 이제 후진해 볼게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네, 지금 본네트 열려 있어 가지고 경고등이 뜨는데 뭐 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후진 기어 넣으면 후진 후방 카메라 들어오고요. 다시 P로 바꾸게 되면 P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고요. 변속 레버가 없죠. 변속 버튼이죠. 그리고 일선 시트,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뭐 그거 말고는 일반적인 차량하고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요. 실내 소음 측정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진 진동도 측정도 필요가 없고요. 뭐 나머지 측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리뷰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한번 보시고 그냥 아이오닉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내 소음은 네, 그냥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노면 소리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잠깐 앞에서 설명드린 회생제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악셀을 뗐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속도계도 보시고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회생제동 2단계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차지가 불이 보이시죠? 차지가 이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아반떼 그때 하이브리드 LPI 하이브리드 보시면은 악셀을 밟으면 이제 모터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악셀을 떼면 다시 충전을 하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악셀을 떼면 충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회생제동 지금은 0단계예요 다시 올렸다가 1단계죠 내립니다. 0단계입니다 회생제동 0단계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고속도로나 고속주행 시에 쓰는 이제 좀 탄력주행이 필요한, 악셀을 안 밟고도 좀 이제 쭉 가속 쭉 이렇게 그 탄력대로 탄력이 주행 가능한
예, 그 0단계고요. 그리고 1단계부터는 이제 감소하는 속도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러면은 자, 0단계에서 가속을 시작할게요. 자, 가속을 시작할게요. 방금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네, 가속 시작할게요. 자, 가속을 합니다. 쭉 이렇게 가속을 해서 악셀을 떼면 이렇게 탄력 주행을 해서 가게 돼 있어요. 차가 쭉 갑니다.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앞에 저기 차가 보시면은 이 앞에 신호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회생 제동 1단계로 줄이면은 왼쪽에 차지에 충전이 됩니다. 다시 또 2단계로 하면은 제동 능력이 더 생겨요. 그리고 3단계로 하면은 차가 거의 정지 상태까지 수준에 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다시 0단계로 신호가 풀렸으니까 갑니다. 자, 악셀을 밟고 네, 악셀을 밟고 유턴을 하고요. 자, 이렇게 가속을 해서 쭉 갑니다. 예, 가속을 해서 악셀을 밟고 가속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가 앞에 있으니까 간격 유지해야 되니까 악셀을 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력으로 차가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속 성능으로, 가속 능력으로, 동력으로 가지고 있던 관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신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회생 제동을 시키면 자동으로 이게 우리 차로 따지면 엔진을 따지면 엔진 브레이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충전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예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처럼 악셀을 밟으면 전기로 가다가 다시 속도를 줄일 때 회생 제동을 올리게 되면은 그 회생 제동 능력 속도를 줄이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요. 엔진 그러니까 모터가 아니죠. 예, 말 잘못했네요. 발전기죠. 발전기. 네, 가속을 할 때는 모터를 돌다가 감속을 할 때 속도를 줄일 때 회생 제동을 켜게 되면 이 회생 제동이 들어가는 순간 발전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성으로 갖고 있던 동력으로 그 관성으로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충전하게 돼요. 자, 가속을 해서 네, 가다가 감속을 합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을 켜고 다시 회생제동 껐어요. 다시 회생제동 켜고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기를 콘센트를 꽂아서 충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회생 제동 버튼을 눌러서 동력으로 가지고 있는 동력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전기차의 전기가 사실 예전에 제가 한참 어릴 때죠. 20대 때 차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전기차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불가능한 게 뭐였냐면은 배터리였어요. 우리 저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전기는 그냥 220V로 그냥 전기를 꽂아 쓰면 되지만 교류죠. 교류죠. 이게 220V가. 그런데 이제 DC죠. DC 이제 이 차에 쓰는 보통 우리 뭐 일반적으로 쓰는 뭐 건전지부터 시작해서 직류 전원입니다. 이 건전지가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 20년 전에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차를 굴리려 그러면은 배터리의 크기가 그때 당시에는 그때 기술로는 약 크기가 거의 봉고차 한 대 크기 정도 돼야지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제 배터리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전체 지구 인류의 문제가 이제 배터리죠. 이 전기를 얼마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얼마큼 저장을 하느냐. 근데 지금 이제 전기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사실 내연기관 엔진보다 이 모터가 힘이 더 좋습니다. 지하철도 모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호도 모터로 가고, 무궁화호도 모터로 가고, KTX는 모터로 가지만 이제 전선으로 전선이 있죠. 고압 전선으로 가죠.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기차는 전부 다 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힘이 좋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기차 제일 앞부분에 대가리가 발전기죠. 걔가 이제 발전기를 돌리면 이제 기차가 움직이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모터의 힘이 좋다 보니까 큰 대형 차들은 이제 대형 기차 이런 것들은 전기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상용화 시켜서 이제 모터로 이제 차를 이제 만들어내기까지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